저희 회사의 창업 이념, 창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첫째는 생존이라는 겁니다. 생존. 기업은 절대로 망하면은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망해봤더니 이 망하는 것 자체가 범죄 이상의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도 실패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하면은 안 되겠다. 그런데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망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용 때문에 망합니다. 비용이 발생 안 하면은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계속 가도 돼요. 그런데 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이라는 것이 이제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나누게 되는데, 고정비 중에서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있으면은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임대료가 나가게 되고, 기타 등등 회사가 존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나가는데, 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완벽하게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줄이는 것은 어디까지 줄이는 거냐면은 제로화 시키는 거예요. 제로화. 그렇죠? 제로가 돼 버렸어. 그러면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절대치가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인 사람을 줄이는데, 제로 상태까지, 그러니까 무인 상태까지 줄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지향하는 그 경영 방침 중에 하나가 무인 회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전산화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전산화를 통해서 컴퓨터가 대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원을 극소화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에 따라서 거기에 이런 인력을 확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용이 성장하는 데 따라서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출은 어느 상황에서 급격히 감소를 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인력을 급격하게 그만큼 줄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기업이 도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뭐 월급쟁이 시절에도 뭐 공장도 짓고 뭐도 하고 다 잘 했어요. 성공적으로 잘 했는데, 제가 이제 제가 기업을 창업을 해서 인터넷 백화점을 차려 가지고 이 일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한 요인은 지금은 이제 인터넷 쇼핑하고 하는 것들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13년 전, 14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일반화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시대가 나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망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비용 때문에 망한다. 저희 같은 회사는 특히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다. 인건비를 줄이면은 사무실 임대료도 줄일 수 있고 모든 비용들을 다 줄일 수가 있어서 결국은 무인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무인 회사를 만드는 방법은 전산화를 통해서 사람이 없어도 컴퓨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속도라는 겁니다. 속도. 자, 이제 생존하니까 존재는 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활성화시키고 하는 개념은 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덩치를 키우기보다는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파이프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물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A와 B가 있어요. 어느 파이프에서 물이 많이 나올까요? 그런데 다 B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기에다가 속도의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사정없이 빠른 속도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줄줄줄줄 쏟아져. 그럼 어디가 더 물이 많이 나올까요? A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 파이프의 사이즈는 B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비용은 적게 들이고 속도를 늘림으로 말미암아서 효율을 증대시킨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속도를 증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효율을 높이겠다 하는 그런 이제 효율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직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곱셈의 법칙. 그러니까 보통은 덧셈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구조가요, 더하기 빼기는 아주 능숙하게 정확하게 하는데 곱하기의 개념이 감이 잘 안 잡혀요. 우리의 감각하고 실질적인 곱하기의 결과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월급을 주는데 오늘 1원, 2일 날은 2원, 3일 날은 4원, 4일 날은 8원 이렇게 해가지고 31일까지만 주면은 월급이 얼만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은 20억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은 1원, 그 다음 날은 2원, 그 다음 날은 4원, 8원, 16원, 32원 뭐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첫날 1원으로 시작했으니까 30일 돼봐야 뭐 몇백만 원 되겠지. 우리 머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을 밖에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31일 한 달만 그렇게 가더라도 20억이 넘는 돈이 발생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의 성장 속도는 곱셈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승수가 적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계산이 잘 되는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믿어야 되냐면 자기의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수학이 계산해 놓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수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 짓죠. 한 100m 넘어가는 빌딩 짓죠. 그거 수학으로 계산하니까 그걸 짓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밑에 이런 빔을 보면은 이게 이 빔이 과연 이 100m가 넘는 300m가 넘는 100층이나 되는 이 건물을 버틸 것인가 못 버틸 것 같은데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은 다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버틸 수 있도록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하고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냐면 수학이라는 걸 믿고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7천만 원을 버느냐 5천만 원을 버느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들의 감각으로는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거는 수학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곱셈의 법칙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속도가 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20년 30년을 월급쟁이를 해도 700만 원 1000만 원 받기가 힘든데 우리는 정말 3년 5년 만에 그 10배에 다다르는 5천만 원 7천만 원을 벌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수학이기 때문에. 뭘 믿어야 돼요? 내 감각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수학을 믿어야 돼요? 수학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조직을 성장을 시킬 때 이거를 전달하는 방법이 병렬로 전달이 된다 하는 거예요. 병렬. 지금까지 이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대개가 직렬로 이렇게 전달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배우고 그 다음 사람한테 배운 것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배우는데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동시에 가르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이제 동시에 하는 것이 이런 세미나 시스템입니다. 자, 이번에 와서 들어봤죠? 이거를 배워가지고 그 다음 사람한테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면은 6개월, 1년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이달에 들어보고 야 이거 괜찮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들어보자. 그럼 나도 아직 다 안 배웠지만은 그 사람도 같이 앉혀놓고 같이 또 복습을 하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데려와가지고 또 같이 배우고 이렇게 해서 거의 동시에 이 세미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병렬로 동시에 정보를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방송 시스템이에요. 방송 시스템. 우리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반복 교육을 하는 데는 이 방송 시스템이 굉장히 유효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송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송 시스템 중에 VOD가 있어요. VOD.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VOD가 있고 그거는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에서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우수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품 품질이 좋죠. 가격이 싸죠. 그 다음에 회사의 이런 경영 철학이라든가 마인드가 확실하죠.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전달 시스템만 갖추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기존의 업체들을 추월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를 들어서 60년 걸린 것을 우리는 10년, 20년이면 따라잡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방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로 병렬로 사업을 전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하는 거예요. 자, 망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그 같이 창출된 것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균형이라는 겁니다. 균형. 자, 창출된 가치를 잘 나눠야 돼요. 균형 잡히게 나눠야 돼요. 왜 균형 잡히게 나눠야 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라는 것이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나누는 것은 균형 잡히게 나눠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나무통 이론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옛날 나무통 있죠. 이렇게 판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무통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통에다가 물을 가장 많이 담는 방법은 이 나무의 높이를 똑같이 해줘야만이 가장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어느 한 판자 하나를 이렇게 높이고 이 판자를 이렇게 낮추면은 이 높은 걸로 물이 담기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담겨요? 제일 낮은 수준으로 이 수준밖에 물이 안 담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은 누군가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떠나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 주변을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기업에서는 되게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부 고객이 있고 외부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애텀이라는 회사가 있으면은 우리의 고객 중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외부 고객이죠. 사업자들이.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뭘로 나눠줘요? 수당이라는 걸로 잘 나눠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수당도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줄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줄 거냐? 자, 어떤 회사는 이 수당을 일부 사람에게 사정없이 많이 이렇게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당이 받는 분포를 보면은.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은 1년에 막 100억도 수당을 받아. 한국에도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 100억 받아. 그런데 회사는 대한민국에서는 35%만 주도록 법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35%를 가지고 엄청나게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회사가 겉으로 내세워 가지고 띄우기는 좋아요. 우리 회사에 한 달에 10억씩 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띄우기는 좋은데, 그런데 그 10억을 준 걸 어디서 갖다 준 거냐면은 이 사람들을 쫄쫄 굶기면서 여기다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렇게 안 줘요. 이만큼만 줘요. 이만큼만. 그 대신에 어디를 많이 주자? 여기를 많이 주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이 수당을 받는 것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2억 이상 받는 사람도 제법 있고 1억 이상 받는 사람도 그보다는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봉 뭐 2천, 3천 되는 사람들, 이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을 보면은 이거를 다 끌어가지고 누구한테 줘버리냐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스타 플레이한테 사정없이 몰빵으로 줘버리고 그 사람을 쫙 띄워가지고 그냥 자기도 그렇게 보는 줄 알고 다 몰려들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야, 이 슈퍼스타들 당신들 능력 있고 하지만은 5천만 원만 벌어도 돼. 나머지는 요리 좀 내려줘. 그래서 좀 능력 없는 사람들도 좀 먹고 살게 해주자. 그래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5천, 7천, 1억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 그럼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애터미에서는 그 이상 안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회사를 찾아가세요. 분명히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안 주냐고 나중에 얘기하지 마세요.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회사로 가시라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5천만 원만 벌어도 한 달에 5억 버는 사람이나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나 삶이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해. 그래서 5천만 원 받는 사람이나 5억 받는 사람이나 삶의 질에 있어서는 비슷하다. 그래서 재화라는 것은 한없이 많다고 그래서 효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한계 효용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많아지면 효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지면 효용이 떨어지니까 이걸 효용 있는 쪽으로 낮추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자. 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많이 먹으면은 나중에는 이게 이 욕망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배가 불러버린 사람에게 더 먹으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 버는 것도 없을 때 그때 가장 유용한 거예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큰 돈이 3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제일 큰 돈이 300만 원이었어요. 왜? 몸이 아프고 회사 망해가지고 월세방 살면서 제일 큰 돈이 300만 원. 지금은요, 그 당시에 300만 원을 쓰면서 고민하는 그때 저한테 줬던 스트레스 그 비중은요, 지금 1억을 쓰면서 의사결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1억이 큰 것이 아니고 제가 월세방 살이 하던 시절에 300만 원이 지금 1억보다도 훨씬 더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1억보다도 더 큰 돈이 생활비 300만 원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효용이 낮은 쪽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을 것이 아니고 300만 원 벌 수 있도록 500만 원 벌 수 있도록 이쪽으로 내려주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효용이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잡아줌으로 말미암아서, 균형을 잡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쌓여 있는 재화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수당 체계에 있어서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어떻든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초기
사업자한테는 얼마를 줄 것인가. 예를 들면 판매사 가는데 얼마죠? 250만 PV, 250만 PV죠? 이거를 200만 PV로 해가지고 또 시뮬레이션 해보고 150만 PV 해갖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300만 PV 해갖고 500만 PV 해갖고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지금은 250만 되어 있지만 이 숫자를 결정하기까지는 저는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50만 해가지고 판매사 가는 거하고 100만 해가지고 가는 거하고 100만이 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오는 수당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전을 할 만한 가치가 계단처럼 돼 있어야 돼요. 계단, 이렇게 계단이 있죠, 이게. 이 계단이라는 것이 너무 크면은 아이고 못 올라가겠다. 안 올라가. 너무 짜잘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여기를 안 가. 왜? 올라가 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래서 계단의 사이즈를, 크기를 적당하게 잡아내는 거. 도전해서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도전을 해볼 만큼 만만하게도 보이고, 요게 이제 숫자가 전부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현장에서 뛰어보고 사업을 해보지 않았으면 이런 숫자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업자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현장에 감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계단을 사이즈를 해야 되는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밸런스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균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수당 면에서 이 균형을 잡는데 위에하고 중간하고 밑에하고를 어떻게 해놓을 거냐. 그런데 밑에다가 너무 많이 주다가 위에가 적어버리면은 안 해버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를 조금 주고 위에를 너무 많이 주면은 밑에서 힘들어서 나자빠져. 그러면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걸 적당하게 요걸 균형을 잡는 그 작업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옆에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 이 소비자한테도 적당하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정없이 더 싸게 했어. 그랬더니 수당 줄 돈이 없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을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를 받쳐주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사업자가 소매 마진을 붙여서 팔아도 소비자들이 이익이 될 만큼 그만큼 소비자 이익을 많이 챙겨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이 회원이 130만이 넘어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 그냥 물건만 쓰기 위해서 등록하고 회원 등록하면 싸게 쓸 수 있거든. 이러니까 등록한 사람들이 70% 80%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이익도 우리는 적당하게 잘 챙겨놨다. 여기에도 나눠준다 이거예요. 분배를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자, 사업자한테도 수당이라는 거. 이건 35% 나눠주게 돼 있어요. 35% 나눠주고 소비자한테는 더 좋은 거를 더 싸게 팔고 그러면 그들에게도 이익을 나눠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생산자들이 있어요. 이 생산자에게도 이익을 나눠줘야 돼요. 유통업자가 칼자루 쥐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가지고 다 빨아먹어 버리면은 그럼 생산자가 살아요, 못 살아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산자가 거품 붙여가지고 바가지 씌우도록 놔두면 절대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지만은 생산업체가 죽어버릴 만큼 빨아먹어버려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적당하게 균형 잡힌 분배를 해줘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재화가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다시 동기가 유발이 돼가지고 추가적인 액션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물류회사라든가 여기에 우리 옆에 이렇게 우리한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적당하게 나눠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족을 하고 더 활동을 더 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거를 또 분배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 균형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 활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 그거를 분배하는 거, 이 크게는 두 영역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첫째는 생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속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가가치를 폭발적으로 창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균형 잡히게 분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속성을 보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큰 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아갖고 남는 사람도 없고, 너무 적게 받는다고 우리한테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사람도 없고, 자, 여기에는 경영자도 있겠죠. 경영자. 그렇죠? 저도 좀 나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준다고요? 나 안 해. 그럼 나도. 근데 너무 많이는 안 주더라도 재미가 있을 만큼은 줘야 돼. 그렇죠? 많이 버는 것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한없이 소유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2차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장애인 참석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다음에 20세 이하 어린이들 사업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년 소녀 가장이야. 그 다음에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시지도 못하는 노인네들도 있어. 그러면 이 시스템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분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법인도 그 시스템에 참여를 할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제2차적인 분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1%가 돼버려요. 1%. 그럼 99%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돼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쪽에 또 분배가 2차적인 분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분배는 이 우리 애텀이라는 회사의 기업 시스템 안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서 자기 몫을 분배받아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커졌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2차적인 분배를 해서 주변에 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놔야 된다. 애텀이 사업하는 사람만 무지무지하게 부자고 못하는 사람들은 쫄쫄 굶고 있고 맨날 다 거지돼 있으면 그거 살기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해서 분배가 잘 되면은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밸런스가 져가지고 어느 놈이 너무 많이 빨아먹어 버린다. 예를 들면 사업자 중에서 사업자가 사정없이 세가지고 많이 빨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부와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빨아가냐면은 사업자 협의회가 회사에 납품 공급권을 가져. 그거 안 주면 우리 다른 회사로 가겠다. 그러면 경영자가 그걸 주라고 그래. 그러면 수당은 35% 이상 못 주니까 납품하면서 거기서 기업을 하나 차려가지고 여기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자들이 이익을 남겨먹는 이런 수법들 내가 알아. 어떤 회사가 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예를 들면은 그런 거를 요 회장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납품하면서 중간에다 회사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익 떨어뜨리고 이런 거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 아주 친한 분이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 먹겠다는 거냐, 너한테도 좀 나눠줄 테니까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중간에 거쳐가지고 내가 납품을 해주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하겠다는 거. 이 친구하고 내 사이 나빠졌어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쟤 변했다 이거야. 쟤 변했다 이거야. 어차피 뭐 받고 하는데 그 자기가 좀 여기서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는데 얘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나빠졌어요? 안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
너하고 사이 안 좋다네. 안 좋아졌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거 네가 그거 하면은 내 동생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렇죠? 삼촌이 가만히 있겠냐? 조카들이 가만히 있겠냐? 어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나도 좀 해먹읍시다 하고 벌떼처럼 달라들 건데 누구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고. 너하고 원수 안 되려고 내가 이걸 해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원수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분들도 뭐 아이템 가져가지고 중간에서 마진 남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될 일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해버려. 그거는 제가 일부러 그 아이템 안 실었으면 안 실었지 그런 시스템은 절대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할이 없는데 이 부가가치 창출을 못하는 그런 데다가 누수되는 거 이거를 철저하게 막아야 돼. 첫째는 막아야 돼. 그 다음에 균형 잡힌 분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는 만큼 그만큼을 적당하게 줘야만이 이 효용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균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